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교수 백낙훈입니다. 웹GL2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렌더 투 텍스처, 보통 약칭으로는 RTT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우선 렌더 투 텍스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거고요. 다음에 전형적인 시나리오가 하나 나올 거고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돌아가는 예제를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 렌더 버퍼 오브젝트, 거기다가 렌더 투 텍스처의 기능까지 합쳐서 렌더 버퍼 오브젝트와 텍스처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렌더 투 텍스처가 나오게 되는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렌더 투 텍스처는 지난 시간 설명했던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 여기에서 선택할 때 텍스처 메모리를 선택해서 어태치시킨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텍스처 메모리가 보면은 그래픽 카드 내에 있는 별도의 메모리인데, 특징적으로는 여기에 어떤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다면 이것을 프레임워드 쉐이더 쪽에서 텍스처 함수를 이용해서 읽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렌더 투 텍스처 기능을 쓰게 되면은 우선 그래픽 카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쭉 그리고 나서 그 출력이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거쳐서 텍스처 메모리에 이미지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나왔는 이미지를 실제 같은 프레임 내에서 다른 프레임워드 쉐이더를 사용하게 되면 그 프레임워드 쉐이더 쪽에서 텍스처 메모리를 읽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텍스처 메모리 상에다가 이미지 형태로 어떤 출력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에는 프레임워드 쉐이더에서 출력된 이미지를 다시 읽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일종의 폐쇄된 회로가 하나 완성된 겁니다. 이런 렌더 투 텍스처 기능은 처음에는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텍스처 이미지를 만들어서 화면에 보여주는 데 사용되다가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점점 알게 되는 게 이 렌더 투 텍스처 기능을 잘 이용하면은 좀 더 고급 응용들이 가능해집니다. 즉 지금의 이미지 프로세싱 쪽에서 렌더 투 텍스처와 프레임워드 쉐이더를 이용해서 병렬 처리를 통해서 고급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거나 혹은 이게 더 발전하면은 GPGPU, General Purpose GPU Processing, 그래서 쿠다나 오픈CL 혹은 대규모 병렬 컴퓨팅이 나오게 되는 시초가 바로 이 렌더 투 텍스처 기능이 됩니다. 웹GL 쪽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기능까지 가진 않고요. 간단하게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텍스처 이미지로 출력하는 것, 그리고 출력된 텍스처 이미지를 가져와서 직접 사용하는 것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웹GL 함수로는 프레임 버퍼 텍스처 2D가 우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앞 시간에 설명했던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 FBO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FBO의 어태치먼트 하나에다가 텍스처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대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텍스처 매핑 기능들하고 일부가 중복됩니다. 즉 여기서 사용하는 프레임 버퍼 텍스처 2D 함수만 해도 텍스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텍스처 ID로 사용하고 다음 실제 텍스처 오브젝트에 몇 번째 레벨을 사용할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보통 레벨 0를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 쪽에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요. 우선 텍스처 매핑을 해줘야 되니까 텍스처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듭니다. 즉 텍스처 메모리 상에 메모리를 잡을 거고 이것이 텍스처 오브젝트에 레벨 0에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텍스처 유닛으로 되어서 텍스처 2D로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 쫙 만들어지겠죠. 이 부분은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텍스처 매핑 부분을 참고해서 하나의 텍스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하게 됩니다. 다음에 바로 전 시간에 설명했던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의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 만들어주고 그 다음 바인드 프레임 버퍼를 이용해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다음에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에 있는 어태치먼트 중에 하나에다가
이미 만들어 놓은 텍스처 이미지 하나를 가져와서 연결하게 됩니다. 이때 프레임 버퍼 텍스처 2D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어느 텍스처에 레벨 제로를 사용할 것이냐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에 연결하는 식으로 쓰게 될 겁니다. 좀 더 실전적인 시나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2 텍스처의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볼까요? 우선 해야 될 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두 개의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바로 전형적인 예제인데요. 텍스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그린 다음에 이 텍스처 이미지를 가져와서 텍스처 매핑된 사각형을 화면에 보여주는 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두 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드로잉한 결과가 텍스처 이미지에 저장될 거고요. 다음 뒤쪽에는 이 텍스처 이미지를 사용해서 다시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화면상에 텍스처 맵된 사각형을 그려주는 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이전 시간에 사용했던 Rotating to Object 이 예제를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확인시키는 이 예제가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있고요. 그 다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RTT 언더바 프리픽스 적용한다는 것까지를 이미 이전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다음에 화면상에 텍스처 매핑된 예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기능까지 추가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제공되는 소스 코드에서는 애니메이션 텍스트.자바스크립트 이 파일에 들어있고요. 실제 수행된 예제를 보면은 화면상에 사각형 영역이 하나 뜰 거고 그 안에 텍스처 매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글 애니메이션이라는 저 버튼을 누르면은 사각형의 두 꼭지점이 움직이면서 화면상에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사각형에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텍스처 이미지를 넣으려 그러는 겁니다. 이제 단계로 보면은 Rotating to Object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텍스처 이미지 영역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줄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이 텍스처 이미지를 이용해서 화면상에 애니메이팅 되는 사각형, 즉 꼭지점이 움직이는 사각형을 그려주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도는 이 예제가 사각형이 변형되면서까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렌더2 텍스처 기능을 종합적으로 구현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배포되는 소스 코드에서는 render2 texture.javascript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선 시작하면은 initialize fview and texture 이 펑션 내에서 앞부분에서는 우선 컬러 버퍼 부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텍스처 메모리를 잡아주고 create texture 해주고 bind texture, texture storage 2D, texture parameter 이런 함수들을 거쳐서 전형적인 텍스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낼 거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프레임 버퍼 텍스처 2D 이 함수를 이용해서 컬러 어태치먼트 0에다가 방금 만든 텍스처 오브젝트, 특히 컬러 부분의 텍스처 오브젝트를 갖다 붙이는 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 뒷부분에는 다시 또 하나의 텍스처 이미지 혹은 텍스처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는 create texture 한 다음에 이름이 보면 텍스처 오브젝트 depth죠. 즉 depth 버퍼 부분을 별도의 텍스처 이미지 영역으로 잡아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bind texture, texture storage 2D, texture parameter까지 쭉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 줄 거고 마지막에 frame buffer texture 2D를 이용해서 depth attachment 이 부분에다가 방금 만든 텍스처 오브젝트를 갖다 붙여서 쭉 연결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플레임 버퍼 오브젝트 하나에다가 컬러 버퍼 부분 연결되어 있고 뎁스 버퍼 부분도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쪽 렌더 씬 부분을 보면 애니메이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애니메이션 하는 코드들 나와 있고요. 토글해서 애니메이션 하는 그 코드였죠. 이전 시간에 했던 예제들에서 많이 봐왔던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 씬 들어가면은 별도의 로컬 변수로 세타와 델타 세타를 잡아갖고 애니메이션 해주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델타 세타를 세타에 더해주어서
회전각도 세터가 계속 변경되면서 어떤 애니메이션이 벌어질 겁니다. 그 뒷부분 보면은 이미지를 두 번 그리는데 앞부분에는 RTT, 그러니까 렌더 투 텍스처 해갖고 렌더 씬 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고요. 이 부분은 텍스처 이미지 영역에다가 두 개의 물체가 로테이트하는 그 이미지를 그려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끝나고 나면은 프레임 버퍼 부분을 보면 바인드 프레임 버퍼를 이용해서 FBO를 이용해서 그려줬다가 끝나고 나면 러를 잡아 넣어서 이제 원래의 프레임 버퍼, 즉 피지컬 프레임 버퍼로 연결해서 화면에 나오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 오브젝트 선택해서 화면상에 텍스처 맵된 사각형을 그려주는 코드가 나와 있는데, 다만 이때 보면은 업데이트 펑션 쪽에서 버텍스 데이터를 일부 변경합니다. 즉 그리다가 보면은 꼭지점 두 개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사인 테타를 이용해서 꼭지점을 계속 회전시키는 예제가 될 겁니다. 메인 함수 쪽에는 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이 두 번 나옵니다.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GL하고 FBO하고 텍스처 세팅하는 것까지는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 뒷부분에 버퍼와 쉐이더 프레임을 이니셜라이즈 하는 게 렌더 투 텍스처를 위해서, 즉 두 개의 물체를 돌리는 그 부분에서 사용하는 쉐이더 코드 따로 있고요. 다음에 텍스처 매핑에서 화면에 텍스처 매핑된 사각형을 그려주는 부분이 별도의 파이프라인으로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두 개의 파이프라인, 즉 텍스처 이미지 영역에다가 돌고 있는 두 개의 물체를 그리는 파이프라인 따로 만들어서 그려주게 되고요. 다음 뒷부분에는 별도로 텍스처 이미지 영역을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주는 텍스처 맵된 사각형을 그려주는 부분이 별도로 사용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킨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화면상의 사각형도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사각형 내에 있는 이미지들도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지를 돌린 예제죠. 보면은 텍스처 맵된 사각형이 화면에 그려지고 있고, 그 텍스처 이미지 상에서는 두 개의 물체가 뺑글뺑글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글 애니메이션을 해주면은 텍스처 매핑된 사각형 자체가 애니메이션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이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면서 변형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부에 있는 이미지는 시간에 맞춰서 뺑글뺑글 돌고 있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지난 시간에 FBO,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 만들었고, 다음에 RBO, 렌더 버퍼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예제를 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렌더 투 텍스처에서 텍스처 이미지를 사용해서 프레임 버퍼의 컬러 버퍼 부분하고 뎁스 버퍼 부분에 이 텍스처 이미지를 직접 사용하는 예제를 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렌더 버퍼 오브젝트와 텍스처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보면요,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에서 컬러 버퍼도 사용하고 뎁스 버퍼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컬러 버퍼 부분에는 텍스처 메모리, 즉 텍스처 이미지를 어태치해서 사용할 거고요. 뎁스 버퍼 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렌더 버퍼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뎁스 버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 두 개를 뒤집어서 컬러 버퍼 부분에 렌더 버퍼 오브젝트를 사용하고 뎁스 버퍼 부분에 텍스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그려진 이미지가 화면에 또 나오는 걸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컬러 버퍼 부분에 텍스처 메모리를 어태치먼트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컬러 버퍼 부분에다가 텍스처 메모리를 어태치먼트 시키고, 뎁스 버퍼 부분에는 RBO를 연결시키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되는 소스 코드에서는 rtt rbo.javascript 파일이 들어있고요. 들어가 보면은 initialize fbo and texture 이 함수에서 이제 뎁스 버퍼 부분을 RBO로 사용하고요, 컬러 버퍼 부분은 텍스처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컬러 버퍼 부분 보면은 이번 시간 설명했던 그대로 텍스처 이미지 하나 만들어주는 코드 있고, 마지막에서 웹GL에
프레임버퍼 텍스처 2D 이 함수를 이용해서 컬러 어태치먼트 0에다가 방금 만든 텍스처 오브젝트를 연결시키는 식으로 갔습니다. 동일하죠? 근데 그 뒷부분에 뎁스버퍼 부분을 보면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제 create 렌더 버퍼를 이용해서 뎁스버퍼로 사용할 렌더 버퍼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럼 이 렌더 버퍼 오브젝트를 프레임버퍼 렌더 버퍼 이 함수를 이용해서 뎁스 어태치먼트에다가 방금 만든 렌더 버퍼 오브젝트를 결합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둘이 결합돼서 사용되겠죠. 실제 배포되는 소스 코드를 실행시키면은 출력되는 거 보면은 바로 앞부분에 설명했던 RTT 예제와 즉 렌더2 텍스처 예제와 동일합니다. 화면상에 보면은 사각형 영역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두 개의 물체가 돌고 있고 그리고 이 사각형 영역 애니메이트 하는 것도 똑같이 될 겁니다. 실제로 실행시켜 보아도 여기서 보는 것처럼 두 개의 물체가 뱅글뱅글 돌고 있고 아래쪽에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을 누르면은 사각형이 왜곡되는 것까지도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그러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예제와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을 건데요. 실제로는 렌더2 텍스트 예제에서는 컬러 어태치먼트와 뎁스 어태치먼트를 둘 다 텍스처 이미지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방금 돌린 예제에서는 컬러 버퍼 부분은 텍스처 이미지를 사용하고 뎁스 버퍼 부분은 RBO, 렌더 버퍼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메인 메모리 영역에 뎁스 버퍼를 잡도록 했는데 똑같은 출력이 나오죠. 즉 문제없이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개선 사항들을 생각해 보면요. 더할 수 있는 것이 우선 FBO,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 쪽에서 보면 듀얼 컬러 아웃풋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컬러 어태치먼트 보통 넘버 0만 사용했었는데 넘버 1도 만들어서 연결시키면은 한꺼번에 두 개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즉 컬러 어태치먼트 0에서 텍스처 이미지로 출력하면서 컬러 어태치먼트 넘버 1에서 RBO 렌더 버퍼로 해서 메인 메모리 영역에 출력해서 그것을 다시 읽어서 뭐 파일로 저장하거나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또 두 개 이상의 텍스처를 연결시켜서 두 개 이상의 텍스처 이미지에다가 동시에 출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뎁스 버퍼를 텍스처 이미지로 연결시켜서 사용한다면 이 텍스처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가끔 보면은 뎁스 맵, 즉 G버퍼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여기서 나왔던 설정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즉 텍스처 이미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것을 FBO의 뎁스 버퍼에다가 설정해 놓고 화면을 그려주면은 뎁스 버퍼의 이미지가 그대로 텍스처 이미지로 만들어져서 저장될 겁니다. 그러면 이 텍스처 이미지를 다시 가져가서 화면에 그려주면은 뎁스 버퍼 안에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가능해지고 또 그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 부분들은 챌린지라고 되어 있죠. 직접 한번 설정해서 테스트해 보면 많은 결과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렌더2 텍스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었고요.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주었고 그것을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웹젤 상에 실제 애니메이션 되는 예제로 보았고요. 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렌더 버퍼 오브젝트 RBO와 결합시켜서 하나의 버퍼는 RBO로 쓰고 또 다른 버퍼는 텍스처로 해서 두 개 이상의 어태치먼트를 동시에 구현해서 사용하는 예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조합들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챌린지로 남겨놓았고 여러분이 실제적인 코드로 작성해서 여러가지 응용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렌더2 텍스트에 대한 예제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